이런 고등학교를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디가 좋을지 학생과 궁합이 잘 맞는 고등학교는 첫 번째 우리 아이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올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64년생들일 것 같아요. 64년생들은 출생 인원이 90만 명이 넘어가는 세대고요. 69년생이 되면 100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72년생 때까지가 100만 명이 넘어가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 지금 중3 관점으로 보면 올해를 더하면 고등학교 3년 더하면 4년이죠. 대학교 4년 하면 8년이에요. 8년 뒤가 되면 72년생이 은퇴하겠죠. 100만 명이 은퇴할 거예요. 40만 명대가 사회에 진출하는데 100만 명이 은퇴하는 세상이 도래한다. 그럼 우리 아이들 때가 되면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쉽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겠는 마지막 하나. 우리 아이들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람은 70세가 넘으면 장수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질병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90세가 다 넘어가요.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때는 몇 살까지 살까?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20살을 넘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120살까지 산다라는 얘기는 사회생활을 몇 살까지 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아마 80대 중반까지는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25세부터 60년이라는 기간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겠구나 라는 게 부모님들의 고민이 하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는요, 좋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싫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도 재밌는 일을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 진로는 어느 쪽으로 잡아주는 게 좋을까? 60세뿐만 아니라 70세,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고민 잘 못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때는 이런 고민할 시간이 충분하죠. 이거에 맞게끔 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조금 이따가 연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고교 선택은 전국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과고는 서울 쪽에 있는 과고만 집어넣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는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 2개가 있죠. 외고는 6개가 있어요. 6개 중에 4개가 빅4예요. 4개 입시 실적이 작년 2024 수시 실적을 보면 대원외고나 한영외고나 명덕외고나 실적이 거의 똑같아요. 20명대 초반. 그래서 이 외고는 상위 4개 고등학교는 이제 실적이 거의 똑같아질 겁니다.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서울대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대원외고를 갈 필요는 없다. 한영외고 가셔도 되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가셔도 되는데 이 지역은 아무래도 대원 아니면 한영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 다음에 과고는 세종과학고 가면 좋아요. 왜냐면 전교생 숫자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도 140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다른 외고랑 차별화돼요. 실적도 좋고요. 영재고는 당연히 가면 좋은 거고요. 의대도 쉽게 가는 고등학교이기도 해요. 쉽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시에 20-30명은 의대를 가니까 100명 정도에서, 거기서 물론 20-30등 안에 드는 건 정말 어렵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20-30명은 서울권 의대 간다. 나머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이제 점점 힘들어질 거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 하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명문 고등학교가 뭐냐라고 과거에 얘기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런 학교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질문하면 이거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게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 특징이냐라고 질문하면
일반적 공립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굉장히 자세히 적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 그냥 일상적인 내용을 많이 적어주세요. 그런데 사립으로 넘어가면 내용이 500자가 조금 더 충실해집니다. 충실해지는데 이건 꽤 의미 있는 걸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의예과를 목표로 하는 친구예요. 맨 처음에 서론을 이렇게 적었어요. 해결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도전하는 걸 즐기는 학생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풀이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닐 거라고 자기 혼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본다 라는 게 첫 번째.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수열을 공부하던 중 얘가 수열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수열이 일반적 자연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이게 의예과에 활용이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의예과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건지를 본인이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 탐구한 내용들이 아래 쭉 적혀 있어요. 이게 의예과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약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의예과나 약학과 이런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이런 걸 고민해 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국어를 배우면 국어의 어떤 특정 단원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건, 특정 소설이건 이런 걸 공부하다가 이게 의예과랑 연결이 돼. 뭔가 예를 들어서 윤리관에 연결이 돼서 이 윤리관에 대해서 찾아보고 탐구를 하고 이렇게 무언가 하는 걸 국어에다 연결을 시켜. 윤리관이라는 게 A 또는 B의 결정을 할 때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가 굉장히 크게 고민될 때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걸 뭔가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배울 때 연결을 또 시켜봐.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의예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의예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의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일반적인 친구들은 이런 걸 잘 못하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이런 활동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국어를 배우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걸 계기로 어떤 과정에 관심이 생겼고 그 과정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탐구를 해봤더니 얻어지는 결론이 뭐였고 그 결론을 도출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도출을 한 결론에 근거를 더 명확하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했어요. 다양한 무언가 탐구를 했어요. 라는 내용들이 잘 적혔어요. 라는 게 의미가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고등학교를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디가 좋을지 학생과 궁합이 잘 맞는 고등학교는 첫 번째 우리 아이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럼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잘 받으면 어디까지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면 나중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내신을 모두 다 1등급을 다 받는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어디냐면 물론 서울대 의대죠. 서울대 경영학과요. 서울대 의예과, 서울대 경영학과 등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어요. 학교당 한 명씩 추천을 하죠. 그래서 학교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예과나 경영학과 보통 의예과는 5대1쯤 되고요. 한 30명 뽑거든요. 경영학과는 한 3, 4대1쯤 돼요. 그럼 대학들은 내신만 가지고 변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면접이라는 걸 봐요. 그래서 서울대는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돼요. 그런데
두 번째 높은 학교가 있어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가톨릭대 의대예요. 가톨릭대 의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5, 1등급을 맞으면 붙어요. 작년 고3 기준으로. 면접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나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수능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현재 기준으로는 4개 영역 등급합 5예요. 고려대도 똑같아요. 물론 고려대는 면접이 있어요. 경희대가 똑같아요. 물론 경희대 면접이 없는데 수능 최저가 조금 낮아요. 가천대도 있어요. 가천대는 경희대보다는 수능 최저가 높아요. 이렇게 뽑아요. 아, 교과라는 게 의대에서 이렇게 뽑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일반고를 갔을 때 의대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꽤 좋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대, 고대, 일반과 목표로 하는데요? 라고 하면 꽤 좋은 선택이고요. 서울대는요? 라고 질문하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일반고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꼭 붙을 수 있나요? 면접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대, 고대도 면접 있어요. 이렇게 뽑는 게 있다. 교과 잘 받을 수 있으면, 내신 잘 받을 수 있으면 적극 추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아까 제가 세특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내신을 잘 받아요. 거기에 이런 탐구 활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선생님과 밀착 관계를 형성해서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도 자주 하고 선생님이 이런 세특을 잘 적어줄 수 있는 소스를 선생님한테 잘 전달해요. 성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얘는 이 세특을 굉장히 잘 챙겨줄 거예요.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내신을 굉장히 잘 받다가 1학년 2학기쯤 되면 선생님이 종례 시간이 딱 끝나요. 야, 중간고사 2주 정도 남았다. 3주 정도 남았다. 우리 반 2학기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렇게 종례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쌤, 제가 친구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야, 얘들아, 우리 3주 동안 우리 중간고사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 너희들도 알지만 내가 국어, 수학 다 점수 높은 거 알지? 너희들하고 같이 내가 멘토 역할로 스터디를 좀 만들어서 우리 반 국어, 수학 성적을 좀 올려봤으면 좋겠어. 남아서 우리 스터디 할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우와, 얘는 리더십 뛰어나다라고 무언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적어줄 수 있어요. 이런 다방면의 활동을 잘 할 수 있으면 학생부 교과 종합이 연결이 잘 될 거예요. 이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나을까는 하나하나 제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논술하고 수능은 개별적인 특징이에요. 이 논술과 수능이 안 되는 고등학교는 어디냐? 라고 질문하면 강을 건너가면 이 수준이 좀 떨어져요. 왜요? 아이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수능처럼 난이도 있게 아이들을 가리키면 학생들이 가뜩이나 자는데 더 자겠죠. 그냥 쓸데없이 선생님 첫사랑도 얘기해주고 여가 시간을 많이 가져줘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몰입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수능을 학교 내신에서는 무언가 습득하기가 구조적 한계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강남 쪽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많이 자는 게 문제긴 하지만 수업은 꽤 그래도 수준 높게 가리키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고등학교 선택은 잘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고려대 입시 결과예요. 왼쪽에 교과 전형. 말씀드린 대로 95%가 일반고예요. 외고 있는데요? 국제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외고가 대원외고 같은 외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 가면요.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등에 있는 외고들은 일반고랑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신도 좋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교과 전형에 써서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사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강남권에 있는 자사고는 수준이 높지만 강북 쪽에 있는 자사고들은 하나, 두 개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반고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아이들이 일부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교과는 일반고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은 일반고가 그래도 60%가 되는구나. 아까 50%라면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잠깐 넘겨보시면 계열적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 300명쯤 뽑는데요. 300명 뽑는 거는 일반고 인원이 10%밖에 안 되죠. 13%, 7% 평균 내면 10%밖에 안 되니까 한 30명쯤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고 애들이 여기 왜 못 들어가나요? 외고가 워낙 강세를 보이니까, 과학고 영재가 워낙 강세를 보이니까. 왜요? 수능 체제를 미적용시켜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거 위주로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외고 아이들이 이전형 위주로 원서를 써요. 영재고 아이들 수능 공부 거의 안 하죠. 과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전형 위주로 합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00여 명 이 인원은 이 일반고가 10%밖에 안 된다. 300명. 반면 1200명 뽑는 이 인원은 60%인 거예요. 1200명 뽑는데 60%면 70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앞에 300명하고 인원을 더하면 몇 명이에요? 1500명 정도가 되죠. 이거 1200명, 뒤에 거 300명 합치면 기본적으로 몇 명이 되죠? 1500명이 되잖아요. 1500명 중에서 이거 700명, 앞에 100명 한 800명이니까 50% 정도 가까이가 되죠. 일반고가.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이 절반 800명, 700명이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겁니다. 이렇게 뭔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대학들이 뽑는 방식이다. 그럼 우리 아이를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 거냐? 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2028은 고교학점제랑 병행하기 어려운 입시 환경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